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뭐 금요일 날은 굉장히 춥더니 그래도 오늘은 약간 좀 기온이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겨울이 한창이기 때문에 계속 추운 날씨가 연속될 거기 때문에 다들 건강 주의하시면서 이 추운 겨울 잘 이겨내야 될 것 같고요. 자, 지난주 금요일 26년도 첫 거래일이 어마무시하게 뜨겁게 마감됐습니다. 삼성전자가 NXT까지 포함하면 7.8% 상승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7.8%는 상한가죠, 상한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 기업이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770조에 우선주 70조 더해버리면 800조가 지금 넘어가죠. 840조 정도 되나? 맞나? 약간 헷갈리네요. 730조에서 지금 810조인가? 그러면은 앞으로 삼성전자 15% 정도가 더 올라가면 우성주까지 계산해서 15에서 20% 올라가면 천조다라는 소리가 조만간 나올 정도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즉 삼성전자가 예를 들어서 15만 원이 가면 천조 기업이 되네요. 천조. 굉장한 굉장한 흐름이고 코스피 거래대금이 18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기업이 이제 9조 정도 대금이 터지기 때문에 시장에 IT 반도체 자금이 굉장히 집중되고 있고 코스피 전체의 시가총액 비중 자체도 현재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전반적으로 쏠리고 있는 반도체 중심의 장세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일단은 해석을 하는 게 맞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의 뚝심이 어찌 보면은 뭐 마이크론이 좋아서 올랐다라고 뭐 봐야 될지 아니면 엔비디아 H200 중국 뭐 200만 장 예약 뭐 이런 내용들이 뭐 유기적으로 아마 작용을 하면서 삼전이 오르고 이 힘에 의해서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폭등하고 또 다시 어 월요일날 삼성과 하이닉스가 시가에 일부 더 추가로 올라가고 하는 유기적인 흐름이 지금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현재로서는 반도체가 시장의 일극 체제를 달려가고 있다. 이로 인해서 뭐 코스닥에 그러니까 보면은 뭐 제약바이오가 이끌고 뭐 있었고 또 2차 전지도 비중이 좀 있었는데 뭐 2차 전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예 당분간은 돈이 갈 수 있는 구조도 안 돼 보이는 그런 상황인지라 반도체 안에서 기회 뭐 로봇은 이제 또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 글로벌리하게는 굉장한 이슈가 터졌습니다. 저도 참 깜짝 놀랐는데요. 베네수엘라 그 마두로 대통령이 전격 체포가 되면서 미국으로 압송되고 사진들이 공개가 되고 동영상까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와 참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거 1989년도 맞나? 그 파나마가 있었죠. 1989년도 파나마 사건. 파나마 사건 때는 어찌됐든 미국의 의회에 뭐 이야기가 되고 명분도 있었어요. 명분도 있고 해가지고 그때 파나마 폭격하고 침공했었죠. 그래서 파나마 운하 가져가고 막 그랬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전격 베네수엘라를 폭격하고 대통령 잡아가지고 체포하고 또 더 웃긴 거는 시진핑의 특사가 방문해서 3시간 전에 회담을 했는데 그거 확인하고 때렸다라는 거. 근데 더 재밌는 거는 중국에서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온다. 아무튼 엄청 큰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렇게 뭐 이제 뭐 총격이 뭐 서로 공방이 터지고 그런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때리고 압송하고 그냥 지금 흐지부지 끝난 것 같잖아요. 미국이 그냥 다 먹어버리고 벌써 끝나버린 것 같아서 이게 지정학적으로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큰 게 아니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이슈가 될 것도 아니고 중국 특사가 있었는데 그렇게 했다라는 데 부분에 대해서 중국에서 따로 뭐 코멘트가 없는 걸 보니까 그냥 뭐 이거는 별로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영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로 이런 부분들은 우려 안 해도 되겠다 싶고요. 자, 그 밖에 이제 이번 주 중요한 일정이 있죠. CES가 내일부터 시작이 되고 사실 뭐 중간에
한중 정상회담 이슈도 있는데 사실 시장에서는 별로 정상회담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뭐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 주말 사이에 증시에서 이제 뭐 실시간 조회 검색 순위를 보더라도 삼성전자 1위고 현대, 무벡스, 제주반도체, 고영, 노타, 뭐 한미, 휴림, 세트라이 뭐 이렇게 있는 거를 보면요. 뭐 이 안에 일도 없다라는 거죠. 중국 관련해서 뭔가 내용이 나올 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은 주가가 가겠습니까? 못 간다. 네, 못 간다. 지금은 시장이 편중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 CES 관련해서는 5일부터 젠슨 황 CEO 발언이 있죠. 리사수 AMD CEO도 기조연설을 하긴 하는데 아무튼 저는 이 포인트는 신선함 여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지금 2026년도부터는 시장에서는 그런 말을 하죠. 피지컬 AI의 원년이다. AI의 원년이다. 또한 본격적으로 로봇 양산의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올라간 쪽에서는 분명히 세론도 나올 것이고 또한 새롭게 부각되는 종목군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위치에서 많이 올라온 쪽을 무조건 사세요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어제 같은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만도가 뚜렷하게 가능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종목은 강하게 어필을 해드려도 되죠. 유튜브라든지 여러분들한테. 근데 나머지 쪽은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의 뚝심의 마이크론 신고가, 반도체 소부장 우뚝, 베네수엘라 이슈 없을 것, CS발 세론에 주의하며 신선함의 충돌이 예상이 된다. 제약바이오는 지금 반도체와 시소 게임을 할 것이다 정도 놓여집니다. 자, 미국 시장 보면 전강 후 약으로 지수는 마감이 됐는데 재밌는 건 다우는 상승, 나스닥과 S&P 500은 하락이죠. 다우는 사실 이 석유 정유 쪽이 올라왔는데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었으니까 올라온 것 같아요. 정보의 비디성에 의해서 올라왔다라고 보고 나스닥의 하락은 기술주가 전부 다 빠졌는데 반도체만 올라왔어요. 기술주가 전부 다 빠졌는데 레거시 반도체 종목인 마이크론이 10%, 그 외 샌디스크 15% 올라오고 반도체 장비주, 램 리서치, 뭐 ASML 뭐 등등에서 다 신고가 쳤기 때문에 반도체 레거시가 무지하게 좋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금요일날 국내 증시 보면 양시장 다 강한 상승이 좀 일어났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수가 더 많아요. 하락 종목수가 더 많은데 코스피 100은 3.2%가 상승을 했으니 엄청난 폭등이 나왔죠. 삼전이 7%, 하이닉스가 4%, SK스퀘어가 7%, 삼전우가 올랐으니 이들의 시총 규모를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시총 규모를 보면 이렇게 벌써 삼전과 닉스만 해서 몇 프로인가요? 30%가 넘잖아요. 이것만 이렇게만 더하면 22.5%, 22.6%가 나오는 거죠. 삼전과 닉스. 근데 여기서 당연히 우를 넣어야 되니까 2%, 그러면 34.5%. 그다음에 SK 스퀘어도 이거 다 하이닉스 시총에 더해지니까 그러면 34.5에 또 1.4 더하면 35.8이 나와버립니다. 35.8%예요. 지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그러니까 반도체가 지금 절대적이라는 소리죠. 반도체가 지금 절대적인 상황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이들이 지금 시장을 했지 나머지는 뭐 움직임은 없었고, 코스피도 반도체 종목군들 시총상에서 뭐 레인보우 좀 로봇 있었고, 알테오젠 있었고, 뭐 리노, 원익, 로보티지 있었는데 나머지는 일제히 반도체 종목군들이 상승을 강하게 하면서 금요일날 시장이 마감이 되었더라.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이런 수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수급이 어디로 어떤 섹터에 몰리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금요일 날은 뭐 외국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는데 다 반도체, 그 다음에 이쪽에 쏠려서 올라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특정 종목에서 프로그램 많았어요. 제주반도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현대무벡스라든지 특정 종목에 솔직히 코스닥에 금요일날 한 2천 몇백억 들어왔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이 두 개가 650억.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 되지.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 보면 진짜 특별한 종목군들만 들어온 게 레인보우, SPG 여기만 600억. 그 다음에 원익 IPS 반도체죠. 그 다음에 현대무벡스 400억이지. 그 다음에 제주반도체 360억이지. 노타 300억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벌써 거의 2천억이 다 돌아버린 거예요. 시장의 자금이. 그러면 나머지는 도대체 뭐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편중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수급을 어쩔 수 없이 찾고 또 볼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그런 종목군들만 강하고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 같다. 그래서 강한 종목군들은 더 강할 수밖에 없는 현상이 계속 갈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26년 첫 거래일 삼전이 7% 폭등과 함께 반도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을 하드캐리하면서 코스피 4,300 넘으면서 마감됐습니다. 12월 말부터 삼전 닉스 200조 영업이익 예상, 엔비디아 H200 중국 200만 장 예약 등 호재성 이슈의 첫 거래일부터 삼전의 폭등이 이어지니 이게 유기적으로 소부장 폭등과 미장에서 마이크론 폭등, 더불어 메모리 섹터 그리고 반도체 장비단 대장주들 상승의 나스닥 지수주 하락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지수 4% 마감이라 국장은 추가 상승이 시가에 분명 있긴 하겠다 볼 수 있습니다. 보통 1월 효과라고 해서 통상 정책 모멘텀, 기업 투자에 따른 성장주들이 날아가는 성격이 많은데 지금은 말 그대로 삼성과 닉스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대형주를 좀 올리는 흐름이죠. 꼭 2000년도 넘어가서 2021년도 1월달 삼전이 막 폭등하면서 97,000원인가 그때 찍었을 때 그 느낌이 좀 약간 납니다. 단계 이제 삼성전자 고각을 세우기 때문에 그 꼭지를 찍고 나서 좀 밀렸다 박스권을 또 하지 않겠냐. 일단 이렇게 봐줘요. 삼성전자가 2026년도에 133조를 그래 번다라고 쳐서 올해 1월달에 바로 보는 거는 아니지 않나 싶은데 그 1월 효과가 조금 세게 올렸다가 좀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주말 베네수엘라 이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로 내 시장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어떠한 나비 효과를 줄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마이크론의 10% 폭등에 삼성과 닉스는 월요일 추가 상승이 나오긴 할 듯합니다. 주말에 이곳저곳 온갖 장밋빛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급등에 대형주에서 투행주에 나오게 되면 눌림이 나온다라는 것을 상계에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추가 급등을 하게 되면 이격도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변동성이 그러니까 월요일날 많이 올라가면 장중에 변동성이 위아래 흔들리겠죠. 그런 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은 이번 주 8일 삼전과 ASML의 실적 발표 그리고 다다음 주 TSMC의 일정이 있는데 미장서 ASML의 신고가도 의미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TSMC의 EUV 40에서 45대 발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한 대당 1조 잡고 40조 45조죠. 삼전과 닉스도 상당히 많이 발주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관련해서 EUV 쪽 종목 한두 개 보는 것도 지금 구간에서는 많이 올라온 종목보다는 좀 나을 것 같고요. 전공종 좋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다 폭등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공종 구간에서 추가로 좀 들어가기는 좀 부담된다. 후공종 쪽은 아직 좀 덜 올라간 것 같고 HBM 쪽도 뭐 테스트 종목군들 후공종 테스트단의 종목군들 이제 좀 시작할 수도 있겠거니 생각이 좀 듭니다. 소부장들은 조정받으면 매수의 기회로 계속 봐야 될 것 같아요. 보통 1월달에 강한 섹터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봅시다. CES는 세롬과 말 그대로 새로움의 만남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피지컬 AI의 시작에 A면서도 이미 1년간 올라온 로봇주는 어떻게 볼까의 기로에 선 시기도 하죠. 세론에 주의하며 새로운 이슈가 나오는지를 계속 봐야 되기 때문에 젠슨 왕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삼성의 발언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삼성의 말은 로봇주 안에서 아직 레인보우가 신고가를 안 쳤어요. 근데 수급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들어 올릴 수도 있으니 레인보우가 수급이 최근 좋아졌다. 그 관점에서 좀 보는 거는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요일 날은 아침에 이제 사실 저도 엔터 쪽 이렇게 순간 체크하고 SM 매도 시켜드리고 다른 거 종목 보면서 만도가 폭등해 버려가지고 못 따라붙어 버렸습니다. 굉장히 좀 금요일날 좀 아쉬웠던 부분이고요. 뭐 제주 반도체 좀 들어가서 좀 먹은 거 말고 뭐 오후장에 이제 뭐 다른 반도체 일부 좀 들어왔던 거 말고는 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CES에서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게 확장이 되고 있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온 디바이스 AI 쪽에 종목군들이 계속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거래 대금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주 반도체, 노타 좀 볼 필요가 있고 우주항공 쪽에 이 정도까지의 폭등이 사실 금요일 날 나오는 게 맞나 싶기도 했어요. 스피어라든지 세트라이 둘 다 생각하는데 단기 고점에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주항공 쪽은. 그러나 우주항공 쪽은 올해 내내 이쪽을 해먹을 수 있는 명분이 하나 생긴 거죠. 우리나라도 1조 원대 우주항공에 투자하는 원년이 된 거고요.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으로 인해서 로켓 발사가 이제 상수가 돼버린 세대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점들, 거기에 스페이스X의 상장이라는 굉장한 이벤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쭉 올렸다가 급락도 저는 제가 볼 때는 엄청 세게 때릴 거예요. 급락을 엄청 세게 때리고 정말로 시장에 잊혀질 때 분할로 들어가면 제가 봤을 때는 우주는 먹는다. 올해는 먹는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곡소리 날 때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다 박수치고 있으니까 섣불리 볼 수가 좀 없는 거죠. 전력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우주 데이터 센터 이슈로 인해서 전력이 많이 종목들이 안 좋았습니다. 수급도 좋아지고 조금 움직이고 있고 실적도 좋은 종목군들이라 종목들 체크만 좀 해드리고, 제약바이오는 힘의 균형이란 말을 했죠. 반도체가 강하면 제약바이오 좀 못 가는데요. 코스닥 레버리지를 좀 저희가 배팅을 해서 좀 들고 있다가 금요일날 좀 팔았는데, 레버리지는 반도체가 더 올라가면 레버리지는 뚫을 수도 있어 보이고요. 근데 2차전 제약바이오가 좀 같이 움직여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빠르게 종목군들 보면서 마감을 하도록 하죠. 일단 뭐 지수는 지금 강하니까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이 구간에서 일단 박스권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양봉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봉이 위로 솟으면서 라운드 피겨 가격을 찍느냐 안 찍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70만원대에서 저항을 받냐 안 받냐. 그리고 삼성전자 올라와서 13만원인데요 여기 보면은 10만원 저점에서 출발했다라고 좀 봐야죠. 근데 이때의 신고가 영역이 11만 3천원이니까 이 폭만큼, 이 박스권의 폭만큼 또 올라온다면, 보통 대형주는 이런 걸 많이 하니까 이 박스권의 폭만큼 올라온다면 단기 고점이 사실은 13만원일 수도 있거든요. 단기 고점이 13만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막 추격 매수보다는 이격이 벌어졌고 이 박스 투 박스로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박스 투 박스라면 지금은 추격 매수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여기도 이 박스 투 박스 이렇게 보면 이런 자리 지금 뚫고 여기에서 이거 1.5배 올라왔잖아요. 이때의 박스보다 지금 더 올라왔기 때문에 대형주의 폭이 좀 빠르다. 그래서 월요일날 너무 막 흥분할 필요가 없다. 반도체 흥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좀 봐지네요. 지금 종목군 대형주가 이격을 올리는 구간에서 오버슈팅이 나오게 된다면, 네, 그렇고 대형주가 많이 올라가고 후발로 소부장을 당길 수도 있습니다. 원익 IPS가 먼저 신고가를 쳤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날 테스가 신고가를 쳤고, 아직 신고가를 좀 못 친 게 PSK인데 혹여나 후발 종목을 신고가를 만드는지 뭐 이것도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PSK 아직 신고가 못 쳤고요. ASML의 강세, EUV 공정의 확대 등이 최근에 그 SNS 되게 많이 밀렸는데 하단에서 올라올 수도 있는 종목이라, 이런 종목은 올렸다가 하루 이틀 조정받을 때 5만원 근처에서 들어가 보는 거 추천드리고요. ISC, 소킷, 신고가라, 뭐 이런 소킷에서 신고가가 나왔으니까 오버슈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오버슈팅이 만약에 나온다면,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에서 오버슈팅을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오버슈팅이 나오는지, 뭐 ISC 같은 거 지금 종목군들로 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지금 보면 좀 뭐 코리아 서킷도 마찬가지고 사실 실적 불문하고 지금 주가 릴레이팅 하고 있는 구간들의 종목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강세장 마인드로 좀 봐야 되겠죠. 제주 반도체도 지금 거래 대금이 상당합니다. 대신 단기 지정 예고가 좀 걸려 있어서 바로 좀 못 갈 텐데, 들어온 돈이 많기 때문에 5일선이라든지 3일선이라든지 그 각각의 이격에서는 지지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해 봅니다. 3, 5일선 기준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노타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지금 굉장히 센데요.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센데 혹여나 이런 종목이 지금 여기 저항이죠. 여기 저항이니까 일단 이 앞에 저항단을 눌림에 53,000원이 눌림이니까 53,000원에서 지지된다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뭐 여기서 음봉 만들고 그 다음날 올라가는지 이런 시나리오로 지금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주는 최근에 현대 무벡스만 무지막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네요. 현대무벡스 투자 경고 지정이 돼서 이 돈이 또 로봇에서 순환을 보인다면 현대무벡스의 돈이 다른 로봇주로 순환하는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만도 같은 경우가 먼저 순차적으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만들었죠. 근데 만도는 저도 회원님들한테 64,000원 이상에서는 사실은 별로 먹을 게 없다라는 말씀 좀 드렸고, 이렇게 올라갈 때는 64,000원에 단기 눌림은 나올 수 있을지언정 폭등은 이 앞에 매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당장 올라가기 좀 어렵죠. 근데 매물 소화하고 내년에 가는 거,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한두 달 쉬었다 다시 올라간다면 그때는 뭐 진정으로 올릴 수도 있는 노릇이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주가가 상단에서 계속 힘을 모은 상태입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참 9조 5천원이기 때문에 좀 무거울 수는 있는 종목인데요. 이런 구간에서 아침 밀렸다가 강한 힘이 들어오고 최근에 수급이 꾸준히 좋았기 때문에 대량의 매수세가 계속 이어졌고 있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이 들어온다면 이 무거운 종목도 들어올 수 있을 거로 좀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날 고영이라는 종목이 좀 올라왔는데요. 이 앞에 매물대를 강하게 뚫면 단기 슈팅도 나올 수도 있죠. 사상 최고가를 뚫어내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사상 최고가 구간을 어떠한 식으로 돌파가 나올지 한번 나오게 된다면 고용도 계속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의미 있는 구간이에요. 이 자리가 역사적 신고가에서 지금 월봉상 음봉이 12월 달에 나왔는데, 월봉상 최대 거래를 동반하고 난 상태에서 윗꼬리가 있는 구간에서 정확히 저항을 받았고, 이 음봉을 지금 돌파를 시킨다면 또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번 주 급등하고 밀렸다 뭐 다음 주에도 올라갈 수 있으니까 고영은 계속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앞에 단을 지금 뚫으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고요. 리브스매드라는 종목이 시가총액이 조금 큰 종목이라 당장은 좀 보기 어려운데, 지금 여기서 매물 소화를 거치고 있는 로봇주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만원 이하권 3일선 계속 관심 있게 좀 보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제약바이오 쪽은 뭐 알테오젠이 이제 뭐 바닥을 잡아놓고 좀 움직이는 거라 긍정적이게 보여지는데, 당분간은 제약바이오보다는 IT 반도체의 힘이 좀 더 세다 보니까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은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일단은 흐름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좋은 플랫폼 기업들이 있죠. 많이 빠진다면 에이프릴 같은 것도 많이 밀고 내려온다면 관심 있게 보는 거고, 뭐 ABL, 리가캠도 마찬가지로 많이 밀리면 왜 올해 내내 종목군들이 좋은 구간을 만들어 놓고 유지가 될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많이 밀리면 관심 있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위로 막 올라갈 때 추격 매수 해봤자 지금은 먹을 거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전력인프라단의 종목군들 많이 쉬었죠. 여기도 많이 쉬었어요. 많이 쉬는 상태에서 LS렉이 상당히 잘 버티고 수급도 견조한 상태로 있고, 뭐 산일전기, 일진전기 이제 방향을 틀려고 하는 구간이라 이제는 서서히 매일 그냥 체크하는 정도로 종목군들을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엔터 쪽은 딱히 예를 들어서 정상회담이 끝났기 때문에 회담을 하고 뭐 이슈가 나와서 혹여나 월요일날 슈팅이 나온다면 따라 붙는 거는 저는 비추다, 추천하지 않는다. 금요일날 예를 들면은 이쪽 안에서 상한가가 나오고 그런 종목이 있었으면 저는 매매를 했을 건데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보는 기대감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구나라는 거 저는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한 주도 다들 돈 많이 버시는 한 주 되시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짱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